자,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것은 3차 시우로 나눌 때라는 유형 있죠. 요 유형을 문제집마다 아마 이렇게 분류를 했을 거야. 그래서 이 유형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유형은 한 가지 지식이 좀 필요해요. 한 가지 지식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손쉽게 풀리게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 이 문제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풀리지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요 지식을 꼭 챙기길 바래. 일단 선생님이 이 문제를 좀 읽어볼게. 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8이고, 그 다음에 fx를 이러한 2차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고, 실제로 구하라는 것은 fx를 요 식으로 나눴을 때 남은 나머지를 구하래. 자, 3차로 나눈 거지, 얘는. 맞니? 얘는 몇 차고? 2차고, 얘는 1차네. 자, 일단 당연히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여러분들 다 적용을 할 거야. 선생님 일단 편의상 요 줄을 갖다가 선생님이 A라고 할게. 이 줄을 B라고 하고 이 줄을 C라고 할게요. 그러면 A 때문에, 즉 요 첫 줄 때문에 나오는 것은 fx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라고? 8이라고 했죠. 그러니 몫은 모르니까 q1의 x 이렇게 적을게요. 맞지? 그 다음 요 두 번째 줄 B 때문에 나오는 것은 fx 나눔을 당하는 숫자는 나누는 수, 그 다음에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래요. 선생님 몫을 q2라 적은 것은 얘랑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맞지?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첨자로 1, 2 이렇게 붙인 거야. 자, 세 번째 줄 보이죠? 자, fx를 이번에는 뭐로 나눴냐면 1한 3차식으로 나눴네.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눴고, 그때 모르니까 이렇게 적을게. 그리고 난 뒤에 이때 나머지 모르잖아요. 3차로 나눈 나머지가 있을 텐데 걔를 모르니까 얘를 구하라 이거죠. 맞니? 일단 여기서 나누는 숫자가 뭐니까 3차니까 이 나머지는 뭐라고? 2차 이하의 다항식이 되겠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전에 문제를 풀었던 것에 따르면 여기서 수치 대입을 하잖아요. 맞지? 수치 대입은 여기 모르는 이 다항식 Q1을 소거할 수 있는 앞에 있는 이 부분이 0이 되게끔 하는 애를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x에 뭘 대입하면 되니? 그렇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돼. 따라서 f-1은 여기에 대입하면 f-1이고 여기에 대입하면 0이 되고 8이 되겠죠. 왜냐면 0 곱하기 q1 해봐야 어차피 0이니까. 자, 두 번째 여기에요. 자, 여기에 이제 수치 대입을 하고 싶은데 어때? 그렇지. 근해 공식을 써야 된단 말이야. 인수분해 하려면. 얘를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두 근을 구한다면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이 알파가 실제로 뭐가 되느냐면 이 놈의 근해 공식을 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다시 말하면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i 되겠니?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거 너무 복잡한데? 그런데 얘를 뭐 해야 돼? 대입을 해야 돼. 그래서 f 2분의 1 플러스 루트 11i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0이 될 거야. 맞지?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게 3배 한 다음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11i에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대입한 어떤 결론을 하나 얻어냈는데 이게 만족스럽니? 그렇지. 좀 너무 숫자가 어때? 복잡하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포기를 하게 되죠. 왜냐? 봐봐. 여기서 분명히 두 개의 조건이 나와요. 두 개의 조건. 왜? 수치를 두 번 대입할 수 있잖아. 이 알파, 이 베타에 대해서. 맞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수치 두 개 나오고 얘가 2차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적을 수 있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맞니? 얘를 내가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 조건이 몇 개 있죠? 하나, 둘, 세 개. 왜냐면 마이너스 넣은 것까지.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해. 그래서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포기한단 말이에요. 되겠지? 자, 일단은 선생님이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를 지금 본 거야.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자, 초반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이 문제는 한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냐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을 선생님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나머지를 구하는 어떤 연산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연산 있잖아. 이 둘을 순서를 바꿔도 된다는 거야. 자, 이거를 좀 어렵게 얘기를 한 거고 실제 우리가 사례를 보면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않을 거거든. 선생님이 이 사례를 통해서 예를 들어볼게. 자, 23이라는 숫자를 4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한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다 쳐봐. 10 더하기 13을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 더하기를 먼저 해결할 거야. 맞지? 더하기를 해결하면 23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 23을 갖다가 4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죠?
그렇지. 3이 되겠지.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처럼 먼저 더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누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했던 방식이야. 근데 선생님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할 거란 거예요. 얘를 4로 나누래.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진 그 상태에서 그대로 뭐 할 거냐면 얘를 먼저 4로 나누세요. 전부 4로 나누세요. 각각을. 되겠니? 10과 13을 4로 나눠. 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지? 2지. 몫이 2고 나머지가 2지. 자, 13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죠? 12니까 1이지. 되겠니? 그 다음에 뭘 하겠다고? 더하기를 할 거라고. 되겠어요? 그래도 계산 결과가 뭐하다고? 같다고.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도 되는 거야. 선생님이 여기는 뭐부터 했다고? 더하기를 먼저 한 거야. 더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는 것. 나머지를 먼저 구하고 더하는 것. 그 결과는 항상 같다고요. 되겠니? 선생님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 23이라는 숫자가 있다 쳐볼게. 23이라는 숫자가 있다 쳐볼게. 이 숫자는 16 더하기 7과 같죠? 뭐 23을 위에서 들은 23을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잖아. 그치? 그 걔를 역시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럼 얘를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그러면 아까 전처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하라고? 이 각각을 나머지를 구하세요. 맞니? 그러면 얘는 4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얼마지? 0이지. 4의 배수니까. 얘는 나머지가 얼마죠? 3이죠. 그러니까 이 둘 더해서 4로 나눈 나머지가 뭐가 된다고? 3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됩니다. 되겠지? 자, 그러면 그거를 식에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 물론 이거는 선생님 미리 적은 건데 이 전체 식 있죠? 이 전체 식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질문이 온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 얘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를 먼저 곱하고 얘를 더하기 됐으니까 이렇게 먼저 곱하기 더하기를 해야 돼. 맞지? 그 다음에 얘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야 된다고. 어떻게? 어떻게 나누기는 이렇게 나눠야지. 맞지?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제안하는 게 뭐라고요? 순서를 뭐 하라고? 바꿔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곧바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봐. 얘를. 되겠지? 자, 요 전체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거야. 맞니? 그러면 얘는 나머지가 0이에요. 왜 0이게? x 플러스 1의 배수잖아. 어떤 두 숫자 곱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 뭐 직접 나눠봐야 되니? 그치? 그러니까 이 나머지가 0이 되는 거 이해하겠죠? 그 다음 여기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볼게요. 그럼 이때 나머지가 뭐가 됩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직접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3x 플러스 4와 x제곱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필요하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변변을 빼면 3x 플러스 5가 되는 겁니다. 되겠니? 나머지가 뭐라는 거예요? 그치? 3x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전체의 나머지는 0과 얘를 더했기 때문에 바로 3x 플러스 5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가 되겠죠. 되겠니? 물론 이 가정을 할 때 뭘 이용해서? 항등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인데 얘를 갖다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거잖아. 그러면 개수 비교를 하는 거야.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으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겠구나. 근데 여기는 뭐예요? 플러스 4니까 플러스 5가 있으면은 일단 상수항 맞췄고요. 1차 안 맞잖아. 여기서 1차가 안 나오니까 아, 여기에 3x가 있으면 되겠구나. 선생님 지금 개수 비교법을 해서 지금 이걸 이렇게 적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곧바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뭐다? 3x 플러스 5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봐봐봐. 얘로 나누었다로 하게 되면 나머지는 반드시 이 나누는 차수 있지. 얘보다 뭐한 거? 차수가 낮아야 되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나머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거든. 맞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식을 적어 놓고 이 등호는 성립한단 말이야. 근데 이 차수가 나누는 숫자보다 어때? 작잖아. 그러니까 이거 나머지 맞아.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항등식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되겠니?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 한번 볼게. 자, 선생님이 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x 플러스 1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그러면 이 나머지를 지금 모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적은 거 맞아? 그치? 그런데 여기서 잘 봐. 항상 그런데요. 문제에서 3차로 나눌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는 항상 뭐 한다고? 서로가 손을 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번째 줄 보이죠? 이걸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할게. 얘를 A라고 하고요.
분명하게 이거 C를 적은 다음에 이거는 식을 사용하고 얘는 해석을 할게요. 무슨 해석을 할 거냐면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라고 가르쳐줬지. 그런데 fx라는 것은 얘도 fx지만 사실 얘도 fx거든? 이해되겠니? 얘도 fx야. 얘도. 되겠지? 그럼 얘를 갖다가 뭘로 나누라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누래. 되겠지?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된다고요? 3x 플러스 1이래. 오케이. 얘로 나누면은 3x 플러스 1이구나. 얘로 나누면. 근데 얘랑 같은 식이잖아. 얘가 fx니까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눌 텐데, 자, 여기는 크게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식이 구성되어 있지. 맞니?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각각의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그 둘을 더해도 전체 나머지는 같단 말이야. 되겠니? 자, 첫 번째. 이 부분 있잖아요.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눴어요. 나머지는 뭐지? 0입니다. 왜 그러니? 여기에 인수가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배수야. 이 전체는.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나머지가 0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를 구하면 되겠죠. 맞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있을 텐데. 맞지? 걔가 둘을 더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전체의 원래 나머지인 3x 플러스 1과 같다 이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얘가 3x 플러스 1이라는 거야. 되겠니? 자, 이 부분을 선생님이 한글로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라고요?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맞니? 그러면 이거는 목과 나머지를 다 아니까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적을 수가 있겠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나누는 수,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나머지. 됐니?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봐. 얘는 항등식이란 말이야. 맞지?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적은 거니까. 그러면 이 몫을 몰라서 문제인데 이 몫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개수 비교법으로 곧바로 나와요.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나? 개수 비교법으로 A라는 게 나오죠. 왜? 2차 개수는 여기서 밖에 안 나오는데 자변에는 지금 2차 개수가 A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가 상수항이고 뿐만 아니라 숫자 A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갖다가 방금 했던 나머지의 순서를 바꾸고 두 번째 얘를 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줄이 가장 핵심이다. 자, 지금 수업의 결론이다. 뭐냐면 이 남아있는 부분 있지? 이 부분이 결국에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여기 적었던 것처럼 A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요 뒤에 있던 미지수 3개 A, B, C가 아니라 미지수 몇 개? 한 개만 가지고 fx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되겠죠? 미지수 3개가 아니라 이 b를 이용한다면, b를 해석한다면 이 미지수 1개짜리 부분으로 바꿀 수가 있겠다. 자, 아직까지 선생님 미지수 1개가 남아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죠? 그치. 뭐가 있니? 바로 A가 있지. A는 나머지 정리고 1차로 나왔기 때문에 굳이 선생님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죠. F-1이 얼마지? 8이죠. 되겠니?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세요. 양변에. 자, 여기 대입하면은 8이래.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근데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가 0이잖아. 그러니까 다 사라지거든? 맞죠?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지? 5a가 될 거고.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죠. 되겠니? 따라서 a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가 돼야 되겠지. 됐어? 따라서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바로 얘죠. 얘 이 자체를 대답하면 돼. 나머지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되겠니? 자, 이제 그 다음 문항을 볼 텐데 얘도 봐봐. 3차로 나눴단 말이야. 그렇지. 3차로 나눴고요. 그때 나머지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 돼요. 근데 이미 두 가지 정보를 가르쳐 줬어. 뭐냐면 얘를 2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즉 이 완전제곱식으로 나누게 되면은 나머지가 x 플러스 3이라는 거 하나 가르쳐 주고 또
1차식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5라는 것. 이미 두 개를 가르쳐 줬어. 그 다음에 3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얘도 선생님 간단하게 얘기할게. 일단 첫 번째, 이전에 풀던 대로 풀면 안 풀려요. 안 풀리는 이유부터 한번 볼까? 왜 그러냐면 일단 a를 적게 되면 fx는 x-2의 완전제곱 곱하기 q1x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나눠 쓰면 내가 항상 적을 수 있고, 자, 두 번째 b는 1차식이잖아. 맞지? 1차식이니까 선생님 항등식 생략할까? f 뭐 1이 5다 되겠지? 자, 세 번째 c를 적게 되면 fx를 x-2의 완전제곱 곱하기 x-1로 나누면 그때 몫이 있을 거고 q2라고 적을게요.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봐봐, 이 나머지는 말이에요, 당연하게 나눈 수가 몇 차니까 3차니까 얘는 2차가 돼야 돼.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2차니까 미정계수를 이용해서. 미지수 몇 개? 3개. 오케이? 그런데 문제의 조건은 봐봐, 여기 하나 나오죠. 그 다음 여기 조건을 볼 텐데 얘는 수치 대입을 할 때 양변에 뭘 넣을 수가 있니? 2를 넣을 수가 있지. 그러면 f2가 5라는 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또 조건이 안 나와. 왜? 우리가 2차라고 했을 때 이게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x-1, x-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면 여기 조건 2개 나온다고. 1도 넣어도 되고 2도 넣어도 되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조건 하나가 그렇죠, 부족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안 풀리는 거죠. 미지수는 3개인데 조건은 2개밖에 없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그 다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일단 3차로 나눴을 때는 조건을 문제에서 나눈 숫자가 품고 있는지 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3차는 얘인데 그 중에 일부 인수인 x-2의 제곱이 여기에 그대로 등장하잖아. 맞지? 이렇게 품고 있단 말이야. 반드시 그래. 알겠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자, 어떻게 할까요? 비밀은 뭐라고? 아까 전에 했다시피 이 남아있는 이 부분이라고. 맞지? 자, 얘를 자 A 조건 있잖아. 이걸 해석해 봅시다. A를 fx를 결국에 나 뭘로 나누고 싶다고? x-2의 제곱으로 나누고 싶잖아. 맞지? 그때의 나머지는 뭐냐면 분명히 요 첫 번째 줄에서 가르쳐줬어. x 플러스 3이라고. 맞니? 근데 fx는 얘도 fx지만 얘도 fx라고.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 구하고 싶은데 그때 뭐 해라고? 순서를 바꿔서 얘만 일부만 나머지 구해봐. 이 나머지는 얼마지? 0이지. 왜? x-2의 제곱이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나머지 있잖아.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있을 텐데 걔 둘을 뭐 하게 되면, 그렇죠? 더하게 되면 바로 전체의 나머지입니다. 되겠지? 결국엔 뭐라고? 결국에는 이 네모가 x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이 rx라는 것은 x-2의 제곱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x 플러스 3이라는 거예요.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 한 줄에 바로 적을게. 자, 이렇게 a, b, c라고 적었는데 얘를 뭐라 적을 수 있냐면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그때의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뭐라고요? x 플러스 3이 돼야 된다. 이해되겠니? 됐죠? 그리고 이 네모는 뭐가 돼야 돼? 개수 비교해 보니까 a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 얘를 이걸로 바꿔 줬고 이제 조건 하나만 더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라고? a는 이미 썼단 말이야. 방금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이 b 조건이 되겠죠. 자, f1은 5라는 것을 C식에 넣으면 되겠네. 자, F1은 5래요. 여기 넣으면 5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넣어볼까? F1을 넣으면 여기 0이지. 맞지? 1을 넣으면 여기가 0이라서. 그 다음, 자, 여기다가 1을 넣으면 A. 자, 1 곱하기 A. 여기다 1을 넣으면 4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A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1이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나머지 RX를 다 구하게 된 거죠. 그러니 거기에다가 3을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 3차식으로 나누는데 반드시 얘는 조건이 부족해서 지금처럼 나머지 순서를 바뀌는 방법이 필요하고 얘는 이렇게 일부가 품게 되어 있다. 항상 품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 3차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 부분 있지? 이 부분을 이렇게 적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지?